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어쩌면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량이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최저가 2억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용인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큰 오늘은 2억대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대라고 하는 타이틀을 썼는데 이제 5구제곱미터의 평형대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같은 경우에 발코니 확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보니까는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같은 경우에 이 대규모의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첨제 물량도 있고, 용인에 거주하고 계시는 저가점대의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은 처인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림동의 진덕지구의 D1 블럭과 D2 블럭 해서 2703세대, 거의 뭐 3000세대에 육박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D1 블럭과 D2 블럭이 동시청약,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D1과 D2 모두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구, 70, 84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중소형의 규모로 이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75%, 그리고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세대도 많고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용인 경전철 라인, 이 에버라인 쪽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보평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지역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가격이 싸다는 강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2억대 아파트, 2억대의 신축 아파트를 수도권에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파급력이 좋은 그런 서울로 진입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하철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전철을 이용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 교통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그래도 저렴한 아파트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처인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했죠. 뭐 전국적으로 많이 가격이 상승했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가격이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싸고 아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하고 그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 강남만큼 위치가 좋은 것을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넘지 않는, 84 같은 경우에 5억이 넘지 않은 그 아파트의 그 평면 구성이 좋은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청약 가점이 높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지도에도 구성역이 있지만은 이 구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 시티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넘사벽의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인 고진역하고 용인 플랫폼 시티는 같은 그런 지역 동일 수급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자체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 고진역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이제 갖추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와 유치원이 이제 계획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융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평면 구성이라든가 가격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거주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대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죠. 2700세대 정도의 물량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3기 신도시라든가 좀 어떻게 그 공공기관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어쩌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격대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2억대, 3억대 이런 물량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저렴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실거주에 기반을 두신다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물량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용인 국제 물류 단지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직주 근접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입지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가 또는 뭐 하남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가격들이 뭐 10억대로 훌쩍 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만 그 반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입지와 가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만약에 실거주 여건의 아파트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인프라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진역 D1 블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D2 블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D1이냐 D2냐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역하고 가깝고 인프라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D1 블럭이 조금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같은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양호 내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듀 퍼스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35평의 실거래가가 이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가격들을 봤을 때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임도 있고 평면 구성도 이제 살펴볼 거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과도하게 분양가가 지금 현재 시세와 봤을 때는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5억 미만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에듀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대의 물량들도 호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의 아파트 가격이 아주 싸다고 평가되진 않지만 그래도 과도한 분양가라고 책정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한 번도 싸게 샀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경매로 매입을 했을 때도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저렴하고,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진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3.7대 1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33평의 실거래가가 이제 4억 5천 정도니까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주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단지 배치도가 뭐 그렇게 나쁘다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단지 배치도가 봤을 때 조금 개방감 측면에서 이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아주 그렇다고 개방감이 넓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D1 블럭하고 D2 블럭 중에 D1 블럭이 그래도 역하고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이 D1 블럭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 신청을 하셔서 당첨자의 그런 결과를 보시고 D2 블럭도 동시 청약을 넣으시게 된다면 두 개 중에 먼저 당첨된 D1 블럭, D2 블럭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아파트 청약 당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 A타입 같은 경우에 D1 블럭 110세대 그리고 D2 블럭이 274세대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베이로 구성은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큽니다. 59 타입 치고는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잘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한번 꺾여 있는 구조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팬트리 공간이 없는 부분. 제 눈에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룸이 없다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래도 59 타입의 그 포베이 구성이기 때문에 이 평면도는 그래도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D1 블럭에는 290세대, 그리고 D2 블럭에는 294세대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봤을 때 이제 투베이의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59 A타입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59 B타입이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안방,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주방 공간이 작습니다.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방의 구성 자체도 이제 여유 공간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실하고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기나 이런 통풍, 채광 이런 것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9 A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평면도를 보면은 D1은 281세대 그리고 D2는 17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을 크게 잘 뺐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59 타입, A 타입과 같이 드레스룸이 크게 잘 빠져 있고 창문도 잘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파더룸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맞통풍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가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팬트리가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주방에도 여유 공간 팬트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룸이 없다는 단점 빼고는 이 평면 구성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84 타입의 평면도도 보면은 이제 D1 블럭이 664세대 그리고 D2 블럭이 620세대인데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력 평형으로 보여지는데 보면은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파룸 공간까지 있네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성 자체는 이제 안방, 침실 1, 침실 2 그리고 알파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공간 구성은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이 상당히 좋네요. 84 타입이 굉장히 구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84 타입에 청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용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먼저 우선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용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당첨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만 있기 때문에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입니다.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추첨제 25%가 있기 때문에 저가점대의 분들도 이 용인에 거주하시면서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당첨될 확률이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미리 충족해 놓으면 되겠죠. 사전에 미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예치금을 이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12일이 특별공급, 13일이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14일이 1순위 기타 지역입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기타 지역까지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일에 당첨자 발표가 D1 블럭, 그리고 22일에 D2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D1 블럭이 그래도 위치가 조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전략들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을 보면은 59 타입 같은 경우에 최저가 2억 7,400만원 그리고 최고가가 3억을 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0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4,700만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8천에서 4억 1,5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코니 확장비가 이제 4천에서 5천 정도가 이제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발코니 확장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더라도
이 전체적인 금액은 이 주변 시세에 대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D1 블록하고 D2 블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구 B타입을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구조가 탑상형의 투베이의 구조였기 때문에 5구 B타입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당첨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거주 여건 기반을 꼭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5구 B타입을 만약에 신청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청약 신청을 한다면 이제 이 고진역 같은 힐스테이트 고진역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물량이 아니죠. 그렇다면 핵심적인 아파트의 물량이라면 이렇게 5구 B타입처럼 비선호 타입의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그런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평면 구성이 좋은 아파트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타입 구성이 가장 좋은 평면이 84 타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9 타입과 70 타입도 우수한 평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건 알파룸의 공간, 방의 여유 공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이제 84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84 타입에 청약 신청하시는 것이 희소가치 측면에서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저는 84 타입에 모두 다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입지가 우수하지 않은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평면 구성이 우수한 곳을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84 타입 2개를 신청할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실입지를 꼭 해야 된다, 여기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직주 근접에 아주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84 타입을 하시고 하나는 59 타입이나 70 타입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59 B타입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은 높겠지만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59 B타입을 좀 피하셔가지고 84 타입 하나, 그리고 59 타입, 59 A 타입이나 70 타입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고 정리를 하면 저 같으면은 84 타입의 2개 다 청약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청약 전략을 짜 보시고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나의 그 부동산 재테크의 능력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좀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과 좀 틀리게 청약 전략을 짜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